뭐 위에서는 97.A 받았다고 엄청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고 고르는 걸 가르는 방법이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모의고사, 변시까지 다 공이 적용되는 건데 끝까지 포기를 하면 돼. 끝까지 모르는 게 나왔든 아는 게 나왔든 끝까지 그 답안지 문제지를 가지고 포기를 안 하면 이제 그 습관이 처음에는 그게 뭐 아무런 표시가 차별을 안 내는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사이잖아요. 나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한다. 그렇게 사이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게 점수로 다 연결이 돼. 그러니까 똑같이 A0를 맞아도 96점이 있고 94점 있고 이래 그 편차를 낸다. 이거는 식기 1등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식기 1등. 식기 1등이 누구죠? 그러니까 그 교내 1등이 이제 애를 둘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새벽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6시 되면 집에 가서 애 보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하면은 점수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게 그 살해된 기록이는 풀 때 그 생각보다 전력 질주를 많이 안 해요. 끝까지 적당히 풀다가 뭔가 뒤에 아 뭐 이거 유치권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냥 대충 쓰고 그냥 내버려. 어차피 뭐 중간고사 그렇지. 근데 그러게 누적이 되면은 변시에서도 그래요. 변시에서도 그게 습관이 돼. 습관이. 일단 유치권 찾아서 종이라도 뺏겨놓고. 네, 뭐라도 필사적으로 이렇게 베껴서라도 뭐 이렇게 소설이라도 써서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종이라도 뺏기는 고 주문 뺏기다 보면 뭐가 생각나 또. 뭐 컴퓨터 뭐 하나 쓰고 그리고 가짜 대법원 판례 하나 만들고 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뭐 써. 나중에 보면 비슷하게 맞아. 그러면 1점 받아. 5점 차이로도 떨어지고 0.5점 차이로도 떨어져. 그게 쌓이면 형제실이나 검실 때부터 힘이 나. 왜냐면 쓰는 속도가 달라져. 형제실 요번에 되게 양이 많았거든. 형제실 양이 엄청 많이. 애들이 이 속도가 따라가는 애들 다 망했어요.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 카사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애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온 거야. 자기가 훈민정음 끝까지 다 가봤다는 거야. 달다가 나중에 되면 불안해. 이게 맞나? 근데 속도가 안 나오면 형제실 검실 다 말아먹어. 그러니까 그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쓰나? 아까 그때 없어요. 꾸준히 써야 돼. 요거 이제 아까 진짜 핵심적인 건데 윤변호사님 핵심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문제를 딱 받아요. 해설 말고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린 끝을 봐야 되잖아. 끝을 보고 가야 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변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졸업이 하니까 졸시 모의고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음에는 갑 아까 그 나왔던 갑, 을, 병, 정 이렇게 기 이렇게 쭉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안 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할 때 등장이면 A, B, C, D, E, F, G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옆에다가 그리면은 문제를 다 못 풀어.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다. 처음에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줄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뭐 A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여기다가 다 처리해. 근데 저게 처음에는 저렇게 하다가 가야 되는 거야. 저 처음에 저렇게 못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기출문제 많이 풀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요것만 봐도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알아. 그렇게 간다는 거야. 맛이 최종적으로는. 명리신탁하면 벌써 3명이 그림 그려지는 거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카이스트 나온 교수님 이제 우리 동아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민법 이제 변시 동아대 합격하고 변호사 하다가 이제 민법 교수님으로 젊은 교수님 저는 또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박 변호사님? 아까 그게 안 나왔는데 박봉철 변호사님. 박봉철 변호사. 네. 박봉철 변호사 엄청 이제 샤프하세요. 공대 출신이고 제가 또 심지어 수학과 출신. 수학과 출신이고 굉장히 내가 3학년 2학년 3학년 오시자마자 제가 많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제가 50년 동안 그렇게 그래왔는데 40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고민이 됐죠. 이게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날부로 바로 바꿨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모의고사든 모든 시험에서 표시 안 하는 걸로. 그리고 그 표시를 머릿속에 그려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되더라고. 내가 작정하고 하니까 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례형 푸는데 엄청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추세가 그렇거든. 정보를 굉장히 많이 때려 넣고, 특히 민재실 같은 거 보면은 어려운 걸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양을 많이 때려 넣고 시간 관리 능력을 보는 게 지금 그거에 대응을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근데 아까 그거 보세요. 문제 실제 풀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만들 때 저는 이제 그 암기장도 당구나로 썼었고, 그 다음에 우리 막판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장에서 20분 동안 볼 수 있는 거를 노트를 만들었어. 요만한 조그만 걸 스프링을 하나 써가지고 과목별로 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안 돼요. 민총, 물건 이런 순서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빨리 쓰자, 골라서 계속 쓰자 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문제 푼 거를 그때 풀었을 때마다, 수업한 거 풀었을 때마다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두 문자. 그리고 요거 할 때 요걸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스키마타라 그러는데, 네, 스키마타. 생각의 틀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내가 생으로 처음부터 비법이든 법이든 가가지고 그렇게 안 돼. 머릿속에 계속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이 스키마타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딱 보면은 갑을 병정 이게 어떤 관계고 유형들이 다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 유형들이 다 있어. 그 유형이 처음에는 바닷속에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면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유형이 있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 벗어나면 다 떨어져. 벗어난 문제를 내면 다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내신이든 변시든 모의고사든 고득점을 맞는 사람은 그 끝에 가본 거야.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벌써. 시나리오가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만 달라지고 문제만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가장 차별을 잘 낼 수 있는 게 문제를 털어놓는 거예요. 같은 판례를 가지고. 그걸 파악을 못 한다니까. 처음에는 한 2년 동안은 교수님은 간단하게 그냥 기출문제 가지고 등장인물만 이렇게 바꿔놓고 갑이 을에게를 을에게 갑에게만 해놓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갑에게 을에게 했어요. 그러면은 딱 너는 A+, 너는 B, 너는 C 이렇게, 너는 D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걸 하려면은 이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걸 계속 연습해놓으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걸 안 그려도 그냥 동그란 내 상계,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그라미도 안 그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킨마타를 벗어난 것만 표시를 하면 되니까. 맞지. 네? 그게 뭐냐면 디폴트. 컴퓨터가 전사를 빨리 처리하는 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디폴트 값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데이터가 아무리 나와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디폴트 하는 건 빨리 처리하는 거야. 디폴트가 뭐야 우리한테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우리가 지금 볼 시험 문제가 몇 회인지 15회? 15회? 16회? 15회지. 15기니까. 15회. 16회를 볼 수도 있지. 16회를 볼 수도 있지. 하지만 3년 안에 졸업한다는 자체에서 하여튼 그런 기출 문제가 그 15회 시험 문제에 나온 그걸 끝을 보자고 얘기했잖아. 그럼 15회 시험 문제, 변시 문제 뭐가 나올지 생각을 해봐요. 70%가 기출 문제 기존에 나왔던 거를 패러 풀이한 문제가 나온다. 응? 그건 뭐야? 응? 그게 디폴트야, 디폴트. 그 디폴트를, 그 70%를 누가 얼마나 디폴트를 잘 만들어놔가지고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그 30%는 머릿속에 짜내고 막 조문 찾아가지고 조문 찾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디폴트 값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디폴트 값을 만드는 방법이 윤 변호사님 얘기한 거 다야. 그러니까 빨리 풀고 골라 풀고 계속 풀자. 그러면은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얼마나 계속 풀었냐, 얼마나 반복해서 풀었냐, 얼마나. 이게 테니스든 골프든 2만 번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2만 번을 스윙을 하면은 머슬 메모리 기억이 돼. 그냥 내가 생각해서 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해놔서 근육이 기억하고 있다고. 자수 쓸 때 우리 황 변호사님 자수 쓸 때
손이 기억하는 답안지를 쓰자. 저는 내가 니네들 거 그냥 외워서 하잖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니네 인생이 다 비슷해. 범주화가 되는 거야. 아, 니네들은 나한테 너무 특별한 거 같지. 아, 전 이랬고 이럴까. 내 어딘가에 있어 누군가는. 그럼 그냥 쭉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니네가 사례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들어가는 수가 A1, A2, A3부터 시작해서 A24, A100까지 있기 때문에 유형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그 IQ 테스트 때 공과도 패턴 찾기 있잖아요. 그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떤 패턴인지 딱 잡히면 그러면 그 다음에 쓰는 속도는 뭐예요? 쓰는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훈련. 네, 훈련.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거기 나와 있던 두 문자. 신뢰 원칙.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이게 무슨 문제를 변시해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뭘 묻는지만 알면은 나는 합격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내가 단거나 해놨던데 적어놨던 기억했어. 두 문자.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신뢰 원칙을 묻는 거야. 그럼 공기 신반, 공적 견해 분명, 빛의 파괴 없음. 그 다음에 그 신뢰에 반한 행동. 그럼 공기 신반. 그 다음에 뭐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재판에 전제성 묻는 거야. 속적다. 법의 달, 제네요. 뭐 이렇게 이유달. 저렇게 이렇게 많이들 외워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 뭐 방법을 찾아도 돼. 어떤 애는 스캔처럼 외우는 애도 있어. 그냥 저 안 따고 문구를 다 외우는 애도 있어. 뭐 영재고 나오는 애들 그렇게 외우더라. 그냥 그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 외우더라고. 뭐 그러기는 우린 못하잖아. 자기 나름대로 좋게 만들어야 돼. 문구를. 아니면 단어를. 아니면 앞자를. 그 두음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외우는 포인트를 기억해 놓는 거야. 딱딱딱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송석 교수님이 이제 그 가외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우리 시스박파라 그러는데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능수능대야. 능수능대.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형법의 재판의 위법성이 전제성 착오인데 위법성 전제성 착오가 학설이 굉장히 복잡해요. 오상방이랑 이제 두 개 반드시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를 한 줄로 쓸 수 있어야 돼. 그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에다가 또 그거를 기말고사 볼 때는 한 페이지에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뭐 사진기법을 하든지 두 문자를 하든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뭔지 보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제의 배점이 중요해요. 배점. 15점 나왔는데 20점짜리처럼 미친 짓 쓰면은 쓰는 건 괜찮아. 내가 딴 데 정해져 있거든. 그 답안지가 내가 딴 데 써야 될 걸 못 써서 점수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정보가 굉장히 많지만 요거 20점짜리.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폴트 값이 딱 자동으로 5점짜리일 때는 내가 어떤 구조, 스트럭처 어떤 구조에 때려 넣는다. 10점짜리일 때는 어떤 구조에 넣는다. 15점이면 어떤 구조에 넣는다. 10점짜리는 쟁점의 정리를 안 쓴다. 20점이면 쟁점 정리 쓴다. 근데 한 두 개 쟁점은 나와야 된다. 목차 두 개는 뭐 이렇게 자기가 감각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저거는 그 훈련의 산물이야. 그리고 민재실이나 뭐 모든 시험에서 특히 민사 사례행에서 결론을 먼저 쓸 것인가, 가부청으로 일부 인용될 것이다. 결론을 먼저 쓸 것인가, 아니면 논거를 먼저 쓸 것인가, 쟁점이 정리해서 이렇게 쓸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2학년, 3학년 되면 그것도 고민해서 정하면 돼. 그 제가 정해놓은 원칙은 뭐냐면은 내가 확실히 이게 판단이 섰다. 청구 금액, 제시된 금액은 1억 2천인데 인용되는 금액은 9천이다. 그럼 결론 쓰는 거야. 그럼 고득점 나와. 근데 내가 파악이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쟁점이다. 그러면은 쟁점의 정리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쟁점이 이런 거야. 이걸 써놓고 쓰면서 이제 답을 좁혀가는 거지, 모르면. 답을 알면 위에다가 결론 9,600만 인용 딱 써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차이야. 근데 한 10점 정도다 그럼 결론 먼저 써도 돼. 10점 정도짜리다. 지금 5점, 10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번 편집에. 그럼 5점, 10점 나오면 뭐냐 하면은 그 키워드만 쓰라는 게 키워드만. 그리고 키워드만 내가 쓰겠다고 해서 절대 쓸 수 없어요. 나는 키워드만 쓸게. 지금부터 키워드를 쓸 거야. 절대 안 돼.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모의고사든. 그럼 키워드를만 쓰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에?
그 들어가면 교재들 이렇게 다 아까 그 이제 답안지에 써놓은 그 분량에 맞춘 답안이 있어요. 거기다가 칸을 띄워. 빽빽하게 쓰지 말고 쟁점이 정리하고 쟁점이 뭐 이거는 쟁점이라고 띄워.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뭐 유급성 전제 사고에 관한 문제, 각과 일간의 관계 이렇게 할 때 띄워. 그 띄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가 아주 고득점을 해놓은 이렇게 실제로 필기를 해놓은 답이 있어. 저는 2학년 때부터 그걸 뺏겼어요. 문제 보고 뺏기고 문제 보고 뺏기고 계속 한 20번 뺏긴 것 같아요. 그 답안을. 그러면은 문제를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될지 이게 정리가 된다고. 형사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100점짜리라 그러면 60점짜리 형사 실체법에 관한 문제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점수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점수를 가르는 거야. 그걸 빨리 쓰고 뒤에 형사소송법 나오는 문제를 얼마나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넣느냐. 형사소송법 답안지에서 점수가 다 갈린다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쓰자 계속 골라 쓰자 계속 쓰자만 계속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결국은 어디서 이제 모든 희비가 갈리냐면 육모 성적표가 공시가 됐을 때 자기 운명이 결정돼요. 저는 황 변호사님 그걸 이제 할 때 다 얘기를 해줬고 그 학업 계획서에 그걸 다 넣어놨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학업 계획서대로 내가 했던 학업 계획서대로 가서 1학년 때 했어. 나는 모든 거를 육모전에 모든 거를 끝내놓겠다. 그래야지 점검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변시 때 체력이 될지 안 될지 이게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변시 시험 보는 날 전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전 나이가 많은 특수성 때문에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다 참여를 했어.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내가 다 해봤어. 그리고 점수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쟤한테 맞는 거는 변시 때 안 하는 거다. 쉬는 거. 그 전날 쉬는 거야. 너희는 해야 돼. 해야 돼. 너희 아직 20대 때 그런 거 아니야? 해야지. 그 우리 패밀리 중에 신수민 씨라고 이제 아까 얘기한 스크립트 있었는데 그분은 했어.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뭘 했고 뭐가 가장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변시 전날, 변시 당일날 시험 보는 날 쉬는 시간 최판을 봤대. 최판. 아주 고득점을 했거든요. 최판을 봤대. 거의 전국 동수 아닌가? 전국 동수요. 10등 안에 들 것 같은데. 최판을 그때 최판을 봐서 자기가 가장 뭐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객관식을 142개인가? 거의 변실 거의 만점 받아가지고. 아니야.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시험장 환경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도시락 지원도 해서 5일 동안 다 갔었어. 그리고 동아대에서 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부산대에서 봤거든요. 이제 동아리에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시험 끝나고 마지막 오늘이죠 오늘. 오늘 4시 반에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조언을 나오면은 딱 평소에 반했던 사람 한 서너 명을 정해놓고 바로 딱 묻었어.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 학교 시험 보면은 시험 보고 나면은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거 근데 딱 지나가가지고 이제 전에 가서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 다 잊어버리거든. 본인도 기억 못해. 그걸 딱 물어보고 그런 걸 다 모았어 적고 그 시작이 이제 우리 시작은 황 변호사님한테 이제 포괄적인 노하우 계속 듣고 있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 봤을 때 바로 만나가지고 라비타라는 커피숍인데 가면 내려가면 가봐요. 커피가 되게 맛있어. 거기 커피 맛있어요. 저 아직도 포인트 정립된 거 많아요. 아, 그 사장님이랑 친해. 줄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민 씨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하고 사실 공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 친구는 좀 암기력이 좀 아나운서를 해서 그런지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되나? 외워버려. 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건 추천 못 드리고. 네. 아 그리고 가서 공부 장소를 윤 변호사님이 말했는데 집에서 하면 안 돼.
집에서 가장 망한 케이스가 12기요, 12기. 집에서 하면 그거보다 이제 동기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진짜 튀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뭔가 사이들이 안 좋아지고 뭐 싸우고 욕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다들 이제 열람실 안 나오고 틀어박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좀 별로 다 못 따라와서 내가 좀 아쉬웠는데 7시부터 한 40분이나 1시간을 객관식을 풀어. 기출만. 지금 출근하시면 왜냐면은 8시 정도. 왜냐면 8시부터는 사례형 기출 하나만 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성공이야 진짜. 7시에 일어나도 붙을 수 있어요, 면시. 7시부터 1시간을 객관식을 풀고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를 그 기출 사례형을 풀어요. 그 다음에 9시 되면은 이제 7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또 수업 듣고 막 할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다음에 기록형은 이제 빨리 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2학년 올라가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모아서 썼어. 근데 따로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언제 썼냐면 토요일 하나 쓰고 일요일 하나 썼어. 그게 너무 힘드니까 기록형 쓴 토요일 일요일은 기록형 쓰자마자 항상 카페나 이렇게 맛있는 데 먹으러 갔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록형을 제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게 문제 파악도 안 되고 답안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뺏겼어. 그냥. 괜찮은 거 딱 골라가지고 가장 이제 그것만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뺏겼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이제 다들 자기 공부하면서 스터디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었어. 저도 이제 의지의 날을 세우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7시에 나오려면 진짜 일찍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도 매일. 토요일, 일요일은 또 기록형까지 쓰는데 그러려면 스터디 멤버들이 필요한데 중간에 이제 다들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속이 안 되는데 그게 지속이 됐으면은 제가 그 변시에서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이뤘습니다. 네, 이런 스터디가 가끔씩 있어요. 저희 6기 때 그런 스터디 이름이 완주 스터디에서 완주 스터디.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6명인가 전원 합격 스터디. 그런 스터디도 있고 3학년 때 이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3학년 때 그렇게 참여한 우리 스터디원들은 다 합격했어요. 굉장히 이제 민사기록형이 불안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다 합격했어요. 그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쓰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절대 공부 시간을 내가 아침에 갖느냐 자기 스타일에서 저녁에 갖느냐.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스터디의 어떤 형태든. 왜냐면 이거 되게 어려워. 수업 듣지, 또 인강 듣지, 또 뭐 하지 하다 보면 내가 내 답안지를 쓰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 또 금방 좀 있으면 중간고사, 좀 있으면 기말고사. 니네들이 순수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많이 없어. 근데 무리하게 만드시는 거지. 아침에 가서. 왜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저녁에 가면 정말 못해. 저녁 못해. 10시 넘으면 우리는 이제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좀 쉬다가 가서 자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 체력이 있다? 그럼 밤에 난 10시부터 12시에 쓴다 해도 돼. 근데 가능하면 이제 앞에 쓰는 게 다른 사고가 안 나지. 왜냐면 저녁쯤에 뭐가 잡힐 수도 있고 누구 저녁 교수님 지도 교수 모임이 있는 날은 또 못하나. 남포동 한 번씩 가야지. 맞아. 그리고 1년 동안 일만 했더니 다 잊어버렸는데 생각났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확신이 든 거는 2학년 육모를 보고 나서. 왜냐면 내가 확신하고 증명하지 못한 걸 다른 스터디팀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착오를 같이 겪을 수 없잖아. 그때 이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육모를 봤는데 2학년 점수는 안 올라오니까 내 점수를 보니까 내가 10등 안에 있더라고. 3학년 사람 경쟁해서 학급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무슨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까 7시 스터디는 그렇게 한 거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잘 안 모여지니까 간헐적으로 기출문제를 쓰는 스터디를 했고 가장 유용했던 게 뭐냐면은 밥 먹기 30분 전
기출 문제 읽고 얘기하기 스터디. 그러니까 재밌는데. 그 저녁 시간에 주로 날아가니까 밥 먹고 20분 하든지 밥 먹기 전에 20분 하든지 그 안에 그 파스타 집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하고 사람들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싫어하는 거 아니야? 혼자 얘기하시면 다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꼭 합격을 해야 되는 나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1학년 때부터 다 정말 절박하게 3년을 다 점검을 하고 다 저렇게 공부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잘 돼. 전국등에서 나와요 그렇게 하면. 진짜. 자, 홍수님이나 우리는 가정이 있으니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120% 해서 가서 아파도 붙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우리 변시 보다가 뭐 답안지를 못 써내도 붙어질 정도로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한 거야. 왜냐면 우린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본인들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의 절박감은 아니잖아. 그런데 저 정도 마음으로 공부하면 정말 전국 등수가 나오거나 동아대에서 오플라 검사가 나온다고 봐. 정말. 근데 저 정도 하는 애들이 몇 명도 안 될걸? 진짜 동아대 가면 몇 명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점심 먹을 때 파스타 집에서 책을 들고 갔어 우리. 헌법 기출 문제, 변시 기출 문제만 가지고 3학년 때부터 지금 요거 하나씩만 보면은 한 2번, 3번 정도 볼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변시 기출 문제가 거기서 보면서 밥 먹을 때까지 잠깐 얘기를 했지. 문제를 보고 이런 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밥 먹을 때만 그렇게 하는데도 한 10개월 하니까 책이 한 권이 떨어져. 헌법 한 권 기출 문제가 떨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되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해요. 그리고 대부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그런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중간 기말을 볼 때도 굉장히 편했고. 근데 이제 이 스티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뭐 멤버도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변동은 있었지만, 그렇게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제 다는 할 수 없거든요. 민법을 그렇게 했다면 민법이 이제 자기가 강점이 되는 거고, 행정법을 했다면 행정법이 강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과목 선택할 때는 내가 약하거나 불안한 과목들을 그렇게 먼저 선택해서 그걸로 이렇게 우리 쉽게 말 그걸로 조직을 혼자 해도 돼. 혼자 오늘 만약에 뭐냐 데일리 테스트? 윤 변호사님은 뭐라고 불러? 그것도 데일리 테스트야? 둘이 이름이 똑같아? 오늘 하나 공부한 거 집에 가면서 5분이면 말할 수 있어. 아, 이 문제 쟁점은 뭐였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기에 이거 세 개를 썼고, 그래서 목차는 이거 해서 이거 먼저 해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지. 내가 하는 사례를 이렇게 상기해보면서 쭉 얘기해보는 거야. 나 스스로한테. 꼭 누구 만나서 안 해도 내가 오늘 쓰는 사례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 시스템화돼서 쭉.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내가 잘 오늘 해놨구나. 그게 데일리 테스트의 의미야. 근데 대부분 데일리 테스트를 거의 안 하거나 반 이상 안 해. 그치? 맞아? 아니 다들 그 수업에서 보면 제일 특이한 애들 몰아서 푸는 애들. 몰아서 풀어 데일리 테스트. 두 번째는 필사를 해. 근데 필사도 필사만 해. 그러니까 베껴 쓰셨다는 말씀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야. 베껴 쓰고 끝나면 안 돼. 베껴 쓰고 나서 보면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해야지. 베껴 쓰고 나면 필사예요. 필사. 말 그대로. 야 카톡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필사해봐. 그게 남냐?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하고 매일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누가 스키마타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디폴트 값을 많이 가지고 있냐는 문제인데, 디폴트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뇌는 매일매일 계속 써야 돼. 그리고 그게 한 6개월 해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1년 이상 하면은 이 디폴트 값이 자기 속에 쟁겨. 그리고 한 과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복사해서 내용만 바꿔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민사가 그렇게 하나가 됐어. 내가 민사가 잘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요 프레임을 갖다가 평소에만 적용시키면 돼. 공법에 적용시키면 돼. 이 스키마타가 말씀하신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민사례 끝난 친구한테 카톡 왔는데 또 그렇지 민사를 민사 1문이 11문제가 나왔대요. 사고가 미국 문제 나오고. 근데 11문제가 이것도 1시간 반 동안 11문제를 풀어야 돼요.
막 10점짜리 여러 문제 있고 어.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이 지금 또 아, 박살나서 뭐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신 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11문제를 어쨌든 풀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딱 보자마자 이 스키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키마타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구나 딱 캐치하고 여기서는 아 이게 조금 바뀌었네 그게 돼야 되는데 그 스키마타가 없으면은 그 11문제를 풀 수가 없어 시간 내. 문제 독해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네. 그 송수익 교수님 이제 말씀인데 저도 굉장히 공감했는데 변신은 약속 대리네 약속 대리야. 약속 대리네. 우리 뭐 여기서 서초동은 약속 대리이 아니야. 전쟁이지. 네? 피고와 원고의 전쟁, 검사와 피고인의 전쟁. 전쟁이야. 모든 사례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변신은 그렇게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규범 세계를 내면 다 떨어져. 교수들이 채점하기 너무 어렵고. 변신은 약속 대리네요. 올림픽 태권도하고 같은 거예요. 네? 여기 땅 차면 1점. 여기 툭 치면은 0.5점. 네? 시간 초과하면은 페널티. 약속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약속이에요, 약속. 이 말에 나왔을 때는 이거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야, 새로운 언어. 법학이 새로운 언어지만은 그 속에서도 변신은 전혀 새로운 언어야. 이 언어는 로스쿨 입학하고 졸업하는 사람만이 배우는 그런 에스페란토 같은 독특한 언어예요. 정말 독특한 언어. 어떤 식의 예를 들면 뭐냐면은 상처를 가하였다. 상해야. 상처를 입혔다. 상처를 입었다. 치상이야. 그런 식의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의도, 의사. 그거를 그러니까 왜 계속 풀어야 되고 왜 기출을 풀어야 되냐 하면은 예? 기본 보케블러리 22,000에 있어요. 기출문제 다 있어. 그것도 스키마타 일종인데 문제 내는 사람이 스키마타야. 계속 풀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긴장하고 막 속이 안 좋고 전날 잠을 못 잔 상황 속에서 기계적으로 그걸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 네? 정보를 처리해야 되지. 수업 시간에 정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디폴트 값을 만들어 놓고 스키마타를 구성해 놓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잘하는 거야. 팬더가 공을 잘 치는 이유는 스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 프로그래밍 한 게 준비한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거야. 바로 뛰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치면은 저건 포인트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뭐 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 외워놨던 키워드를 박아넣는 거예요. 예? 짧게. 나는 알고 있다. 우리 황교사님 그 면접에서 항상 아는 척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 예. 아는 척하기를 키워드로 아는 척하기. 그게 로민정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로민정 책을 우리 셋은 싫어할 거예요. 예, 우리는 저희 정 변호사님 책 싫어할 거예요, 셋 다. 왜냐면 그 책을 보면 우린 강의를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음성 지원이 안 돼.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쭉 우리가 느끼기에 뭐냐면 키워드만 나열해 놓은 책에 불과한 느낌을 받거든, 그 로민정은. 근데 로민정을 보는 분들은 그게 정현석 변호사 강의 들으면서 딱 정리가 돼서 탁탁탁탁 그걸 보면 떠오르는 거야. 그걸 떠오르는 걸 갖고 있다가 문제 딱 보고 갖다 박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정현석 변호사 강의 전부야. 내 거 따라와? 계속 그게 뭐냐면 내가 그거 계속 얘기해 줄게. 그럼 내 시험장 딱 들어가서 요거 나오면 내가 맨날 로민정에 별표한 거 박아. 그렇죠. 그거 가르치는 거야. 윤동환 선생님은 좀 책을 더 두껍게 쓰고 가르치는 것 뿐이고. 그렇죠. 결국 강사는 다 그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다시 처음으로 한번 끝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그 다음에 수단을 선택하면 돼. 내가 당구나 하는 책을 뭘로 할지. 당구나 하는 이 3학년들 되면 난리가 나는데 급하니까 당구나 선택하는 교재들이 객관식 문제집으로 당구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좀 두꺼우니까 기출 문제집으로 당구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해. 왜? 헬스에 나와 있는 키워드 그것만 박으면 합격하거든. 근데 그게 너무 많아. 두꺼워. 거기서 뽑아낸 게 OX거든요. 우리 11기 기준으로 하면은.
OX로 단권하는 친구들이 있어. 돼. 실제로 사례형까지 OX로 단권화 했다 그러더라고. 합격자 그 8기인가 9기인가 여자분이 비법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대. 형법 자체를 단권화할 책이 너무 고민하다 없어가지고 OX로 했대. 왜? 가능해. 왜? 키워드만 박으면 되니까. 문제 파고 키워드만 박으면 돼. 문제만 이해하면 그거 다 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권화 책을 뭘 선택할지, 교과서를 선택할지, 학원 강사 책을 선택할지, 아니면 암기장을 선택할지, 그럼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시험장에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수업 선택하는 거, 교재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강을 들을지 말지, 뭐 그런 것들, 스터디를 할지 말지. 스터디도 내가 스터디가 안 짜지면은 뭐 정연석, 뭐 데일리 테스트 그런 거 있죠. 혼자 해. 네, 그거 비법인데 그 이제 어디 회사 다니다가 온 사람인데 비법인데 그걸로 계속해서 무난하게 합격을 했어. 그 친구한테 가르쳐주던 친구는 떨어져. 데일리 테스트, 정연석. 그거 왜 보냐 막 이랬는데. 이렇게 보면 안 돼. 뭐 이런 로스쿨 가면 많이 보게 돼. 1학년 1학기 때. 아, 이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대부분 다시 하고 있고 실력 보면서. 아, 얘 오빠, 얘 적든 애들이 다 그렇게 독특해. 여기가 참 독특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주 세부적인 건데 형사 사례형을 풀다가 강사들이 답이 틀린 게 많으니까 틀려도 그 틀린 답을 모르는 것보다는 틀린 답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말고 답이 뭔지 모를 때는 교수들도 질문하면 잘 안 가르쳐줘요. 잘 모르니까 이제 조균석 책이 있거든요. 형사. 그 책이 정확하죠. 조균석이 그 기출 문제에 대한 그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은 거니까 살 필요까지는 없고 네. 학교 가도 있어. 도서관에 빌려서 오는데 형사는 근데 저 얘기 뭐냐면 꼭 너희들이 누군가 나타나. 박승수 치고 우리가 많아. 정석 치고는 우리가 많아. 아, 뭐 또 누구는 뭐 그래. 홍영철은 많이 틀렸어. 그러면 책 찾다가 3년이 끝나. 그런 애들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그 책대로 공부하고 나중에 내가 아리까리 했던 거 확인하고 교정하면 되는데 뭐 와서 홍영철은 오류가 많아. 뭐 누구는 오류가 많아. 기본서 고르는데 1년 걸려. 그럴 바에는 그냥 기본서 한 번 보겠다. 제가 모든 합격수기 뭐 다 있으면 다 쫓아다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로스쿨 100명이 있으면 100명 공부법이 다 틀려. 표준이 없어.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강의를 쓴 거야. 저렇게 하면 떨어지잖아. 그리고 제가 민사 교재를 뭘로 해야 될지 정말 엄청 고민했는데 이렇게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저는 딱 처음에는 딱 입학하기 전에 모든 암기장 웬만한 걸 다 사갔어요. 나는 1학년 때부터 이걸로 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걸로 다 할 것이다. 안 돼. 소화가 안 돼. 그 이제 프리로에서 저기 그 서울법학원 가서 박성수 책 뭐 윤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스터디한 친구들이 박성수 강의를 가가지고 1919년도 판 박성수 책을 3년 내내 봤어요. 3학년 되면은 이걸 송 변호사 책으로 송영근 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 바꿀 시간이 없어. 그 안에 변경된 판례나 이런 거는 계속 이제 막 그냥 손으로 적고 해가지고 그 계속 지금 변호사 보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지고 자문서 쓰고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교재 열심히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의구심을 갖지 말라고. 유은정 아무거나 잡아도 돼. 아무 책이나 잡아도 돼. 그리고 3학년 되면은 이제 여기 뭐 어떤 교재 구할 수 없냐고 막 그러는 학원 강사들 그 전혀 신경 쓰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도 계속 돌려서 보기 어려우니까 무슨 누가 찍은 문제가 나왔다 그 전혀 변시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거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공법 문제 하나가 연대 문제가 그대로 난다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연대 애들도 다 떨어졌어. 연대 공법 그 강의 들은 애들도 떨어져.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거 나눠줬는데 안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눠준 프린트해서 있는데 안 풀었어. 제가 그 시험을 봤었는데 그 유출될 때 그때 봤었는데
연대 이제 시험관에서 여자애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야 대박 똑같이 났어 이런데 예편이가 나 그거 안 풀었어. 뭐 자료에 의해서 붙고 떨어지는 건 없어. 자기 딱 2가지 기출문제 푼데 자기 기본서의 기출문제가 끝이야. 그거 이상 없어. 시간도 없어. 일단 식사하시죠 좀. 밥 먹죠. 씩씩 먹고 먹자. 고생했어요.